이재명 대통령의 생애와 사상.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 한 시대의 한국 사회가 걸어온 길을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그 이름 이재명. 경북 안동의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난 한 소녀는 공장 노동자로, 인권 변호사로, 시장과 도지사로,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의 인생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향해 싸워온 한 인간의 기록이며,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겪어온 불평등과 기회의 문제를 압축한 현대사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흙수저 출신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소년공이었고, 세상의 불공정을 직접 겪으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재명이라는 인간의 생애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 노동과 공부가 교차하던 소년 시절, 인권 변호사로서의 고단한 싸움, 그리고 시장과 도지사, 대통령으로의 도전, 그리고 한편으로 그의 곁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온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신앙 이야기, 또한 대한민국을 둘러싼 또 다른 논쟁, 그를 죽이려고 380여 차례 소송과 소환하였던 윤석열 검찰, 그리고 윤석열 부부의 무속 논란까지 함께 살펴보며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가치 위에 서 있는지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제1장 흙수저 소년공, 가난에서 피어난 꿈.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인생은 결핍에서 시작된 도전으로 요약됩니다. 1963년 경상북도 안동의 한 시골 마을. 그는 7남매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농사마저 자기 농토가 아닌 남의 농사 소작의 막노동으로 어머니는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품팔이를 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재명은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찾아 서울 인근 경기도 성남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여러 식구가 모질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꿈이 아니라 기계의 쇳소리와 먼지 가득한 공장이었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 그는 친구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 때 공장에서 쇳덩이를 나르고 망치를 두드리며 매일 10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아이의 손이었지만 그 손으로 하루하루 가족의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가족은 돈이 없어 낡은 썩은 과일을 주워와 먹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공장에서 기계에 팔이 끼어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사건은 훗날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배워야겠다.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겠다. 그 결심은 곧 공부로 이어졌습니다. 정규학교에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그는 스스로 길을 열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과했고, 밤에는 공부, 낮에는 노동을 병행했습니다. 이 시절 그는 공장에서 일하며 공부할 시간을 쪼개기 위해 식사 대신 찬밥과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회상합니다. 그의 손에는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흙바닥에서 일어선 한 소녀는
결국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합니다. 그는 중앙대학교에서 광주 5.18 사건을 북한 빨갱이 소행으로 벽에 걸린 것을 보고 착각했다가 뒤늦게 그것이 가짜뉴스로 알고 그때부터 광주에 대한 한을 이해하고 민주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가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무현처럼 가난한 경험에 인권 변호사를 선택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낮은 곳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싸운 한 사람의 공정한 기회가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은 훗날 대통령 후보 시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장에서 다친 제 손은 아직도 굳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정의를 잡았고 그 손으로 법전을 펼쳤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단지 고난의 연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강조해온 정치 철학, 즉 공정과 기회의 씨앗이 뿌려진 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의 교훈을 남깁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불공정은 반드시 고쳐야 할 죄다. 이 말은 훗날 그의 정치적 좌표가 됩니다. 공장에서 흘린 땀과 피, 그 모든 것은 훗날 그가 펼칠 정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년공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불공정한 현실을 온몸으로 체험한 첫 세대 정치인이 되어갑니다. 여기 극우 정치인들은 이재명이 소년공이 아니라 교도소 소년원 출신으로 비하하기도 합니다. 제2장 인권 변호사에서 시민운동가로 시청자 여러분, 소년공 출신의 한 청년이 법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그 기적을 자신의 성공으로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나 같은 사람을 돕겠다는 결심으로 법조인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그는 대형 로펌 대신 성남의 한 구석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인권 노동 전문 변호사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억울한 해고, 노동자, 임금을 떼인 일용직 근로자, 산업재해로 다친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는 한 건 한 건의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노동자들에게 법은 멀고 차가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말했습니다. 법은 가진 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법은 약자를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여야 합니다. 이 시기에 그는 성남 지역의 여러 사회단체와 함께 참여연대, 인권센터, 의료공공성 운동 등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은 그의 대표적 시민운동이었습니다. 병원 하나 없는 도시에서 가난한 이웃이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싸운 것이죠.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는 안산시 단원고 300여 명의 학생들을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시 시청의 세월호 위로 배너를 걸고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장, 의원, 권력자와 맞섰습니다. 결국 집회 중에 공무방해죄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법정에 서는 이유는 누군가 법정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변호사 시절 별명은 싸움꾼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타협보다 정의를, 계산보다 원칙을 택했습니다. 이 시절의 이재명은 이미 행정가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사람을 구하던 그가 이제는 제도를 바꾸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정치라는 단어가 그의 인생에 들어옵니다. 권력의 언어로 세상을 바꾸는 대신 행동의 언어로 현실을 고치려는 남자. 그것이 훗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이재명의 정치적 출발점이었습니다. 제3장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실용주의 리더십의 탄생. 2010년 성남 시민들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만들겠다. 그의 공약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취임 첫 해 성남시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채무가 5천억 원에 달했고 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쓸 줄을 몰랐던 것이라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토건사업 대신 복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공무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의 생명줄입니다. 한 푼도 허투루 쓰지 마세요. 그 결과 3년 만에 채무를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3대 무상복지정책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였습니다. 그의 정책은 즉각 전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포퓰리즘이라 비난했지만 시민들은 생활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지자재 신뢰도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국 최초로 지역 화폐 성남 사랑 상품권을 도입했습니다. 돈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자. 이 생각은 훗날 경기도 전체로 확산되어 지역 경제 순환 모델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2번의 임기를 마친 그는 2018년 경기도지사로 도전했습니다. 이재명은 경기도를 작은 대한민국이라 부르며 행정의 실험실로 삼았습니다. 불법 계곡시설 철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출시, 코로나19 초기 강력한 방역 행정. 그의 행정 스타일은 빠르고 단호하며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념보다 실리를 택했고 논쟁보다 결과를 중시했습니다. 행정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이 시기 그는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합니다. 강한 추진력, 서민형 리더십, 그리고 정치적 승부사. 그는 어느새 대권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제4장 수많은 재판과 논란, 그리고 도전의 길. 시청자 여러분, 정치란 언제나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늘 법정과 정치의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재판이 따라붙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용도 변경 논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문제, 위증교사 사건 등 2024년 기준 그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적들은 그를 사법 리스크라 불렀지만 지지자들은 정치적 탄압이라 주장했습니다. 모두 유죄로 판명났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권력과 싸워왔다는 이유로 법정에 선 것입니다. 정치와 사법의 경계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단식 투쟁으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지만 그는 끝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22년 대선 패배 이후에도 그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어 당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380여 차례 윤석열 검찰에 소환받아 윤석열은 그를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2025년 조기 대선, 그는 두 번째 도전 끝에 그는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가난한 소년공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된 인물. 그의 생애는 한 편의 현대사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제5장 김혜경 여사의 신앙과 윤석열 부부의 무속 논란. 이제 우리는 그의 곁에서 묵묵히 걸어온 또 한 사람, 김혜경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의 신앙은 어린 시절 외할머니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 대학 시절에서도 오랫동안 피아노 반주자로 섬겼고, 그녀는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거지순례 전도라는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이는 도시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노동을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은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도 그녀는 교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조용했지만 꾸준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 섬김, 겸손, 정의는 남편의 정치 철학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무속 논란으로 여러 차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선 당시 윤 후보의 손바닥에 새겨진 왕 글씨, 모든 국민이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건진법사 연루설, 천공 스승과의 연관 의혹 등은 지금도 회자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선거 캠프 내 무속인 개입 의혹이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전국 5대 명산을 찾아 국가장례를 무속의 힘으로 이어갔는데, 이 대비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한쪽은 개신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실천한 부부, 다른 한쪽은 비과학적 신앙과 비선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부부. 이재명 부부의 종교는 사회적 연대와 정의의 언어로 표현되었고, 윤석열 부부의 무속 논란은 권력의 비합리성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이 대비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가진 신앙과 권력의 문제를 다시 묻게 합니다. 믿음은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정치가 믿음을 왜곡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6장 공정과 민생, 그리고 신념의 정치학.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은 단순히 좌파나 복지주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의 본질은 공정과 기회의 회복입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그는 거창한 이념보다 당장의 민생을 앞세웠습니다. 복지 확대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현실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논쟁적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굴의 개혁가라 부르고,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포퓰리스트라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원칙보다 실천으로 평가받는 정치인이라는 점입니다. 이재명은 정치적 공격에 늘 맞섰습니다. 재판정에서도 언론의 비난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싸움의 연속이자 기회의 복원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땀 흘린 만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 한 문장은 그의 인생 전체와 철학을 요약합니다. 제7장 결론: 한 인간, 한 신념, 그리고 한 나라의 초상.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생애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공정은 이상이 아니라 생존이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공장 기계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손으로 법전을 펼쳤고 그 손으로 약자를 감싸 안았으며 이제는 그 손으로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교회 강단 뒤편 작은 자리에서 남편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손을 모읍니다. 그 옆에서 이재명은 말합니다. 나는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곧 신앙의 실천이라 믿습니다. 그의 삶은 신념과 실천, 고난과 책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남습니다.